자식들한테 폐는 못 끼치게 사회적으로 그걸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병이 생겨서 아플 때에 가장 많이 힘들고 자살의 위험성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지역사회든, 그게 지방정부든, 그게 국가든, 이러한 스포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을 때 노인들은 그래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사회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2007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의 숫자인데요. 더욱이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 찾기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자, 이번 주 시사플러스는 높아지는 노인 자살률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자, 박혜영 PD, 노인 자살에 대한 해법 찾기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지난 2009년부터 21년까지는 노인 자살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누적 통계에서도 가장 많은 노인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충남의 높은 자살률 문제는 사실 이미 한두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청남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시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전국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과 대전의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봤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자리. 청양군이 지정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가운데 한 곳이다. 취재진이 찾은 날은 노인들을 위한 보건진료소에 노래교실이 진행 중이었다. 노래만 해도 즐겁잖아, 이거. 다 재밌어. 여기 오면 재밌어. 다 좋아. 청양군에는 현재 23개의 생명사랑 행복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행복마을 사업의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금 생명사랑 행복마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그 프로그램 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 본다면 평균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가 1점 정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본소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그 자살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생명사랑 행복마을이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행복마을로 지정됨으로써 저희 부락이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화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행복이라고 할까? 이런 모든 면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충청남도의 자살 예방 사업 가운데 하나로 현재 충남도 내에 309개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노인 10만 명당 자살자는 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숫자다. 이 중 충남은 전국 최고로 최저인 전남의 2배에 가깝다.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기록한 2011년부터 충청남도 차원에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그 자살자가 나타난 마을에 대해서 이 보건진료소를 주체로 해서 생명사랑 행복마을로다가 주체를 정해가지고서 관리토록 하고, 또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멘토링제, 부녀회라든가 지역 대학생을 통해서 멘토링제를 해서 이제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이 자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해 여전히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전국의 특광역시 중 노인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독거노인들.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과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한 비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병이 생겨서 아플 때에 가장 많이 힘들고 자살의 위험성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실제로 우울증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노인 우울증의 특성상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워 젊은 사람보다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 우울증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우울하게 되면 이렇게 막 기분이 우울하고 처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르신분들 우울증은 그런 기분의 변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여기저기 몸이 아프시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이명이 커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각각 병원에 가서 보시면 특별한 건 없다, 뭐 신경성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사실 상당한 퍼센트가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무엇보다 치매와 우울증 등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충남 지역에 뭐 정신건강정진센터라든지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 투입되는 비용이 제가 볼 때도 아주 상당히 미미합니다. 자살 예방에 투입되는 재정적인 비용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대전과 충남에만 20여 개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자살률 감소에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실정. 1년에 지금 상담 전화를 뭐 1000건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이 자살 어떤 위험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경우가 2014년 경우에 44건. 그래서 전체의 약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어떤 인구로 비교하면 상당히 좀 적은 숫자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층만을 위한 특화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신보건센터로 한정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대상도 다르고 서비스 다양한데 극히 일부분에서 이제 노인 자살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예산을 투입하면은 이제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 전용 자살 예방센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거기 자살 예방센터에 독립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자살 예방센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동원 가능할 때 이 자살이 이 증가율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지. 노인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서울을 시작으로 생겨난 노인 자살 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처한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위기 상담과 개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다. 저희는 그 서대문구 내에 계시는 65세 어르신분들의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제 어르신 노인 전용 자살 예방 센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사회복지사 분들을 전담 인력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총 50명 정도의 어르신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그리고 텔레체크라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뭐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나들이 프로그램, 그리고 생신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어르신분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의 노인 자살률은 대도시보다 읍면 단위를 포함하는 도 지역이 더 높은 상황. 하지만 노인 자살 예방센터는 현재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은 대도시 일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 지역처럼 노인 자살률이 아주 지금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되어 있고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노인 전용 자살 예방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 먼저 노인 전용 자살 예방센터를 돌리자는 거죠.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치된 노인 정신건강은 결국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 자살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왜 하셨겠어요?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 내가 저 치매에 걸린 내 아내를 놓고 죽을 수는 없고, 자식들한테 폐는 못 끼치겠고, 사회적으로 그걸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살인데요. 노인의 문제는 결국 노인 한 사람, 개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돌보거나 노인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인들을 도와야 하는, 또 도우려고 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건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바람직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대전 시내의 한 노치원,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 재가 시설이다. 대전 시내에만 100여 개의 요양원이 있지만 국내의 재가복지 시설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지금까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그 노인의 문제를 해결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 또는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끼리의 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환자가 지금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를 할 때, 이거를 우리나라 같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런 재가복지센터 또는 노치원 이런 것은 동네방네에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부모를 자식이 책임지던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엄마는 텔레비전하고 우리 엄마는 생활이었었어요. 일단 우리가 다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온 일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해서 또 어떻다 텔레비전 봐봐라, 세월호 애들 또 저렇게 돼서 어떡하니, 맨날 울면서 전화하고 그랬다가, 그런 텔레비전만 끼고 있던 엄마가 이곳에 와서는 TV가 아닌 뭔가 존중도 받고, 그 다음에 어울림의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동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존재하고 있다. 요양원이 주거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옆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재가복지센터 또는 가정방문, 가정간호 또는 뭐 씻김 서비스, 목욕 서비스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서로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줘야지만 그 진정한 노인에 있어서의 그 문화 정책이 정착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원이 노인들을 위한 유치원이잖아요.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처럼 그런 식으로 몇 명의 노인들을 모셔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엄마가 많이 울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울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는 울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단 시간에 고령화가 이루어진 사회 대한민국. 과거의 가족 구조는 빠르게 변해가고 사회적 대안은 마련할 틈도 없이 닥친 고령화의 그늘에서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네, 이 노인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 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사례들이 있었죠. 예. 노인시설을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우리의 왜곡된 인식 때문인데요. 이미 노인복지가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사회 인식 사이에 아직도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대전과 충남 모두 이제 지속적으로 표면적인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자살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은 충청권의 정서적인 특징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반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우울한 증세나 상황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비 지출과 관련한 것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사회복지비 지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복지 예산 비율에서 전국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결국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노인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노인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또 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요. 각 지자체마다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 부족입니다. 이 재정 상태가 다들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온지 취재해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자살 예방과 관련해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산 문제가 분명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서울의 노원구와 전북의 김제시가 찾은 노인 자살 문제의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노령화 사회, 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노인 자살률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노인 문제 해결은 국가적 당면 과제인 상황. 서울의 노원구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적극적인 노인 자살 예방 대책에 나섰다. 노원구의 전체 자살자 숫자 역시 한때 심각한 수준이었다. 노원구는 구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최초로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하고 700여 명의 생명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약도 안 먹고 좀 낫긴 낫지. 오늘도 더 아플 뻔해. 아니 좀 괜찮은 거 같을 때 빨리 가셔야 돼. 감기가 계속 왔는가? 어지럽고 또 죽고. 이제 오라버니가 괜찮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체기부터 먼저 오고 그다음에 감기 오고 아파요. 아파서 며칠이고 열흘 들었었는데 추방도 안 좋네. 몸이 펴질 않아. 노원구의 생명지킴이 1기인 공경희 씨. 8년 이상 생명지킴이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무남동에 애딸이 하나 있는데 딸보다 더 나아요. 눈이 오면은 어르신 오늘 눈이 와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꼭 전화 걸어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식사를 나가서 식사하고 또 즐겁게 얘기도 나누다가 또
어르신 어디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냥 구경도 좀 시켜주시고. 예. 저는 이제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계시면 같이 이제 공원도 산책하고 어쨌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제가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어르신들하고 시간이 맞으면 맞으신 분하고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한 번씩 하고 엊그저께도 막걸리 파티 했어요. 집에서 빈대떡 부쳐가지고. 노인 자살의 전조 증상에 대한 훈련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생명지킴이는 자살을 막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살 고위험군인 은둔 성향의 노인들일수록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가서 문전박대 받은 적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 시간에 저는 다음에 몇 시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꼭 가요. 가서 안 열어주시면 할머니 저 왔다 가요. 그러면은 오지 말란데 왜 왔어? 그러고 소리 질러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더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나중에 더 친해져요. 노원구는 노인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이웃의 통반장과 종교단체 등을 활용했다. 용이한 접근성 외에 예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됐다. 우리 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우리 이제 구에 있는 통장님들을 다 복지 도우미로 전환했어요. 그 통장님들더러 기본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일종의 우울증 테스트, 아주 이제 초보적인 우울증 테스트는 우리 통장님들이 나서서 했고요. 그렇게 이제 우울증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 중에 그러니까 관심이나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찾아뵙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3대 종단,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주요 신자들을 저희가 다 일종의 생명 지킴이로 모셨어요. 현재 통장과 반장 등 1,300여 명이 군의 노인들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자살 예방 전담팀을 두고 4명의 상근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원구의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 예방 팀을 두고 그 팀 내에 그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할 이제 상담사를 4명을 상근으로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근비만큼은 예산이 늘었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멋진 건물을 하나 세우거나 다리를 하나 놓거나 지하철을 뭐 연장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폼이 나거든요. 근데 자살률을 줄인다는 것은 그 통계치가 잡히긴 하지만 별로 눈에 띄는 일이 아니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사는 동네에 생명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살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한 노원구의 각 기관별 연계망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노원 경찰서랑 그 응급의료기관이랑 저 노원 소봉사랑 연결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이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자살 사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왜냐면 과거 이런 걸 추세를 봐야만 미래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맺으면서 이제 저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단체 협력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21개소랑 MOU를 맺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민간기관, 민간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MOU 체계라든지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고요. 전문가들 역시 기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효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게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보건소, 병의원, 학교, 교회 종교기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킹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키퍼가 어떤 제한된 저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하고 이것도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거하고는 결과는 천냥지차일 거다. 노원구의 사례는 노인 자살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느냐가
노인 자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지자체도 있다. 국내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 이미 100만을 넘어서 전체 노인 인구의 19.4%에 달한 상황. 2035년에는 2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거노인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그룹홈이다.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그룹홈을 실시한 전북 김제시. 기존 시설인 경로당을 보수해 24시간 공동 숙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람 만날 마음도 없고 그냥 혼자 많이 그냥 집에서 고독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룹홈 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달라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좋아요. 한 집 식구같이. 차라리 자식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날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살대고 비비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그냥 일반 경로당과 그룹홈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문도 해보고 그리고 질문도 했을 때 그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일반 경로당보다 경로당에서 그냥 계시는 어르신보다 그룹홈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일반 경로당의 어르신보다 86%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았어요. 독거노인 10명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김제시의 독거노인 그룹홈은 현재 162개로 늘어났다. 잘 먹은 게 좋아. 열에 먹은 게 맛있지. 열에 먹은 게 밥도 만나고 여기서 따뜻하게 자고. 2006년도에 저희 김제 시장님께서 그 경로당을 도시다가 그 마을에 외롭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셨대요. 근데 추운 겨울에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무더건히 앉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난방을 하지 않은 채 방에서 조그만 그 전기장판에 혼자 홀로 홀몸으로 누워 계시고 식사도 그냥 대충 끼니를 때우시는 걸 보고 경로당을 이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6년도에 2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그룹홈으로 이게 낮에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밤에는 그룹홈으로 이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고 어르신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룹홈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운영 상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어르신들께서 최소한 160만 원은 난방비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쓰시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그 한쪽만 아끼신다고 한쪽만 불을 넣고 한쪽은 끄고 이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따뜻하게 잘 지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시가 그룹홈 한 군데당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이웃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에서 만약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룹홈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그 젊은 그런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룹홈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제에서 하고 있는 그룹홈이 김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항상 그분들을 모여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어요.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역들은 노인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섰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몇몇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의 해결 노력에만 의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도 이런 정신건강 내지는 자살의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난 계기들을 보면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정책 결정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어떤 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증명하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되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져 왔거든요. 노인이 불행한 나라,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불행한 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살을 더 이상 개인적 불행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해결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노인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충동적인 자살은 청소년이지만 노인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럴 바에야 나는 자살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원을 해줄 때, 믿고 의뢰할 대상이 있을 때, 그게 가족이든, 그게 지역사회든, 그게 지방정부든, 그게 국가든, 이러한 서포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을 때 노인들은 그래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사회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노원구의 다양한 노인 자살 예방 사업들이 도시에 적합한 방법이라면 김재 씨의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좀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 읍면 단위로 이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홈의 경우에는 충남에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과 기대치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덜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룹홈 사업이 농촌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충남의 경우는요? 예, 충남의 경우도 지난 2010년부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는 이름으로 그룹홈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 있는 만큼 노인 자살률 감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적인 특성도 다 다르고요. 또 그에 따른 욕구도 다양화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로, 마을별로 좀 더 세분화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 충남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 이미 사회적 숙제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지자체의 노력에만 맡겨둬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죠. 또 노인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충동적이기보다는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노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곧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란 말일 텐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은 보호와 존경보다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불행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